자,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빌드 앤 그로우라는 교재와 이제 빌드 앤 그로우를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교재의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온라인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학생들과 이런 프로그램을 잘 연계를 해가지고 서로 윈윈하고 이제 시너지를 어떻게 또 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시죠? 네. 자, 우선 컨텐츠 지금 설명할 내용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다 이제 자료집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순서대로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신. 네, 잠시만. 네. 똑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컬러고 이거는 흑백이. 네. 네, 다 받으셨나요?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프로그램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교재 소개가 간략하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될 프라임 영어에 대해서 큰 특징을 설명을 드리고 그 온라인 상에 있는 이제 관리자용이랑 학생용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진주 직양점에서 커리를 어떻게 깔고 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메인은 빌드 앤 그로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그 컨텐츠 자체가 프라임에서 모든 교재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 앤 그로우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프라임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다들 뭐 아실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부터 완성까지 영어 성장한다는 라인업 내용인데 이제 아까 국장님께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레벨 0부터 저희가 9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부터라는 거는 유아부터 9까지는 이제 고3까지 저희가 모두 커버가 가능한 교재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프라임 스터디로 뭐 성장을 올리자라는 큰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제 스텝 1부터 5까지는 사실은 프리뷰부터 리뷰까지 모든 걸 저희가 전천후로 다 이제 프라임 상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텝 1에서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기를 이제 자기 주도적인 예습이 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전에 과제로 내줬을 때 이제 애들이 프리뷰를 하고요. 이제 학원에 와서 그 애들이 과제로 한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치고 집에 가서는 또 리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제 스텝 5단계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빌드 앤 그로우 레벨 가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너무 작게 나와 있어서 보여지진 않지만 각 원에 이제 배포되는 카탈로그에 보시면 큰 이제 인쇄된 걸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레벨 0부터 9까지 유아부터 고3까지 이제 커버가 된다는 레벨 분류표입니다. 자, 교재 레벨 분류 기준에서 이제 0단계는 유아 유치원인데 이제 리딩과 파닉스 그 다음에 스피킹 교재가 있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유치부 같은 경우는 그래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벨 1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2학년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리스닝과 리딩과 그 다음에 파닉스 그 다음에 그래머 마인드 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그래머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레벨 2는 리스닝, 리딩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교재 구성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레벨 3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교재 정리를 보시면은 총 파닉스, 코스부, 그 다음 리딩 컴프리헨션, 리딩 스킬즈 해서 분류가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코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킹, 뭐 리딩,
그 다음에 복화, 뭐 라이팅까지 이렇게 통합적인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자료집을 보시면서 조금씩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것 같고, 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교재에 대해서? 아니면 사실은 뭐 이미 사용하시고 있는 원도 계셔서 카탈로그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상당히 덥네요. 제가 앞에 서서 그런가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라임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메인 컨텐츠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아이콘 지금 8개 있죠? 이게 메인 아이콘이라고 보시고,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학생들은 주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온라인 상에서 학습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거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저의 경우는 이 종로 이전에 왔을 때 사실은 프라임을 계속 이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운 좋게 종로에서 또 프라임 좋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가져오셔서 저도 이제 활용하게 돼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제가 종로에서 꼭 이걸 쓰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저희 진주 직영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7월에 입사를 했고요. 입사를 했을 때 영어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접속을 했습니다.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을. 근데 이전에 이미 저는 너무 많은 컨텐츠가 들어가 있고 활용을 제가 너무 잘하고 있었던 프라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세븐을 봤을 때 너무 빈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쓰시면서 부족하다는 걸 분명 느끼셨을 텐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세븐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애들이 프리뷰로 학습을 해왔을 때 학원에서 저희가 항상 피드백이 들어가는 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 부분이 시험지를 출력을 할 수 없다는 거, 모두 선생님 다 타이핑을 치셨겠죠? 그런 거에서 또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고, 그리고 친구들이 학습한 게 뭐 어휘도 있고 문장도 있을 텐데 그 문장에 대한 피드백도 들어가는 것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전 되게 아쉬워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세븐을 저희 원장님께 안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못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신 온라인을 하지 않는 대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이면 애들 뭐 과제로 더 많이 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12월부터는 저희 직영점에서 먼저 프라임을 깔아가지고 이제 초등 말고 중등, 저는 중등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주 정도 시작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하기 이전에 저는 그냥 친구들한테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니까는 얘들아 너희가 해야 돼 라는 설명을 하기보다 애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단순히 온라인 프로그램이 뭔지 딱딱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친구들을 설득을 하려고 했죠. 왜냐면 이미 초등부 때부터 애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다 접해 봤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진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주입식으로 친구들한테 해야 돼, 안 했을 땐 너희 또 가서 해,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힘들어요, 싫어요,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직영점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 많은 얘기 중에서는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을 했을 때 너희가 좋은 점, 그리고 더 학습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은 이제 조금씩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무턱대고 친구들한테 집에 가서 깔고 너희 아이디 입력하면 돼 라고 설명을 하기보다 그냥 뜬금없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책 다 덮고 연필도 필요 없어 얘들아, 가방 다 챙겨놓고 이제 종치면 나갈 준비할 상태로 우리 오늘 시작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친구들이 항상 타이트하게 수업하던 선생님이 가방을 싸라고 하니까는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저희 영어과에서는 사실은 친구들이 좀 무서워하고 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제 반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항상 애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과제도 많이 내주고 항상 시험도 치게 하고 이러니까는 지 선생님 반에 들어가면 죽는다면서 안 된다면서 애들이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저는 좀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랬던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한테 가방을 다 싸고 있으라고 하니까 의아해 하죠. 그러고 저는 이제 애들한테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제 프라임을 접속을 해서 화면을 띄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미 알고 있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이제 원에서 사용을 해봤거나.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마디를 던지더라고. 저거 저 알아요. 이런 친구들 꼭 있죠. 초치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너 아니? 그럼 너 이거 가지고 되게 공부 열심히 했겠다 했더니 아니요. 저 이것 때문에 그 학원 나왔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우선 선생님이랑 할 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이러면서 애들한테 이제 저는 항상 단어를 치면 제시가 있습니다. 다들 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제시 면제권이라는 걸 제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이제 날립니다. 뭐 제시 면제권 하나 받아. 너 줄게 이러면서 친구들이 그러면 의욕에 불타가지고 막 학습에 임하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그런 어떤 사탕을 주기보다 학습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소스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날 하면서 제가 띄우면서 이거 문제 제일 먼저 손 들어가지고 맞추는 친구 선생님 제시 면제권 줄게 하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이제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 문제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 복화라고 잘 안 보이시죠? 이 복화라는 이 아이콘이 이제 애들이 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총 4단계, 5단계까지 됩니다. 스피킹까지 심지어. 근데 스피킹은 하지 않고요. 이제 한영, 영한, 뭐 주관식, 그 다음에 뭐 딕테이션 이렇게 단계로 해가지고 애들이 단어 10개를 한 이제 턴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면서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4개의 학습을 다 하고 나니까는 단어가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불과 10분이거든요. 10분 만에 10개가 학습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다 끄고 나중에는 물어봤어요. 우리 아까 그 단어 뭐였더라 했을 때 정말 단어를 5개 내줘도 시험 못 치는 친구들 있죠. 도대체 얘는 돌아서면 까먹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바로 그날 깔고 이제 이미 그 전에 저는 아이디를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아이디를 저희 각각의 이제 선생님들이 반별로 이렇게 다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아이디를 주고 하니까는 최상위 반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에 가서요. 그날 한 3시간, 4시간 했대요. 그거를 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게 뭐냐고 전화가 올 정도로 이렇게 반응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처음부터 이제 봐서 이제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생각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3주 동안 무난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별 문제 없이. 그리고 항상 애들이 단어 학습을 하고 나서는 학원에서 시험을 이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지 출력이 너무 용이하게 선생님들이 너무 편하게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굳이 타이핑을 치면서 그리고 모든 시험지를 만들 필요 없이 그때그때 바로 이제 출력하고 하니까는 이제 애들도 원래는 뭐 우리가 타이핑을 치면은 영어만 쫙 하고 또 뭐 한글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단어 책에 대해서 3개의 유형의 이제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한영, 그 다음에 영한, 그 다음에 복합. 근데 그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을 하는지라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시험지도 출력되고 바로바로 애들한테 이제 시험 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저희 진주 직영점에서 3주 정도 써보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그전에는 이제 제가 복합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면은 뭐 이 텍스트북, 그 다음에 센텐스, 리스닝, 그래머 이렇게 퀘스천, 그 다음에 how to write 영작, 그 다음에 듣기 그러니까 writing, listening, reading, 복합 이것까지 모든 영역을 다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영역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온라인 프로그램은 아직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어서 프라임을 활용을 정말 선생님들이 편해지는 온라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선생님이 이제 목표를 가지고 애들한테 접근을 할지에 따라 정말
상승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정말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선생님이 저는 편해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정말 안에 든 내용이 주옥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과하다시피 마치 프라임 본사에서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화 학습도 있고 리스닝 학습도 있고 이런데 이제 저는 중점적으로 어떤 거를 많이 컨텐츠를 사용하냐면 복화와 리스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화와 리스닝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은 따로 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학원에서 할애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매일 과제를 내주면은 이제 애들이 듣고 딕테이션을 하고 이제 원어민 소리를 듣기 때문에 더 학습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집에서 이제 조금씩 하면 20-30분은 애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알게 모르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년에 크게 전국 듣기 성취도 평가에서 따로 준비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딕테이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나가거든요. 애들한테 처음에 15문제에서 20문제가 이렇게 과제로 나갑니다. 우리가 성취도 평가 치면 20문제 나이잖아요. 국가시험에서. 그쵸? 근데 그 문제가 연도별로 모든 게 다 안에 컨텐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문제를 내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시험지를 따로 우리가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트지로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음원을 들려주면서 시험을 칠 수도 있고 따로 우리가 학원에서 교재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서 듣기는 다 활용을 하고 또 쓸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 뭐 그래머적으로 설명이 틀렸다 뭐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에 내용이 알차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은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기네들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사 입장에 봤을 때 그래머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친구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요,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한 번 더 보게 돼서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딱히 뭐 과제로 내주진 않았어요. 어차피 과제로 그래머는 내줘봤자 애들이 뭐 문장을 쓰거나 이제 뭐 또 음원을 듣고 딕테이션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학습에 욕심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찾아서 들어가게끔 이제 선생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항상 처음에 이제 워밍업으로 많이 3주 동안 진행을 했지만 제대로 시작한 거는 한 일주일 반 정도 됐거든요. 그 전에 애들이랑 많은 얘기를 하고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애들한테 저는 이렇게 딱딱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고요.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러면서 지네들도 받아들이는 게 더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고 오히려 저보다 선생님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되던데요. 저한테 더 새로운 정보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서로 이제 도움이 되고 애들도 받아들이기도 되게 용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역할이 정말 처음 시작하기 전에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How to Write라고요. 이제 영작이 있습니다. 이 영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한글 이제 나오면 애들이 영작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한글만 이제 문장을 쫙 해가 시트지를 다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작 뭐 수업 시트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여기 안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애들한테 시트지 나눠주면은 친구들이 영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출력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되게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멀티미디어 파트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5개 영역에 대해서 친구들이 학습을 할 수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말 그대로 멀티미디어입니다. 이제 애들이 뭐 중등 중에서 파닉스 안 되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정말 많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밤마다 애들을 한 명씩 빼내가지고 파닉스 수업을 하기에도 그래요. 보조 선생님 있으면 편하겠지만 그것도 다 애들이 파닉스가 어느 정도 다 똑같은 레벨로 진행이 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파닉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친구들이 알아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학실이 있으면 어학실에 앉혀가지고 너는 30분 이거 하고 가.
이런 식으로 던져주고 그리고 단어 출력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거 발음 난대로 뭐 적게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다 출력이 되니까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타임즈나 뭐 CNN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상위반이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멀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주일에 선생님들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원도 들려주시면서 이제 독해 파트로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게 이게 온라인 칠판이라고 해가지고 띄워놓고 칠판처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영어와 한글 해석이 다 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영어 지문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스크립트 자체를 그 다음에 한글 해석만 나오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스피킹 수업으로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기 팝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팝송은 요즘 팝송보다는 올드 팝송 우리 뭐 아는 레온트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져 있지만 친구들이 좀 올드 팝송은 이제 발음하기도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리듬감도 더 이렇게 단순해서 그래서 같이 초등부한테 예전에 시켜봤더니 레몬트리를 그렇게 주구장창 1년 내내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알만한 노래인데 이제 자녀분들이 노래를 집에서 맨날 흥얼거리니까는 도대체 학원에서 이 노래를 누가 가르쳐 줬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팝송을 이제 연습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연말에 발표회 같은 거 했을 때도 저학년 2, 3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레몬트리 부르기도 하고 부모님이 왔을 때도 같이 호흡도 할 수 있고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화를 활용해서 뭐 영어 단어 문장 합성 이것도 리딩 파트에 해당하고요. 파닉스 스토리는 이제 파닉스 연계해가지고 동화에서 이제 파닉스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irst Step in Grammar라고 해가지고 원어민이요. 영어로 이제 전체 그래머 수업을 합니다. 동영상이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시청방 자료로 선생님들이 한번 좀 분위기 환기를 시킬 때 한번 딱 틀어주면은 애들이 또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툴스에 보면은 클래스룸 이용 방법이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온라인 칠판이라고 했었죠. 그 온라인 칠판이 바로 이 클래스룸 표시입니다. 이게 딱 칠판 색깔처럼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모든 이제 뭐 친구들이 학습해온 것 또한 띄어가지고 다 띄어서 이제 거기에 펜이나 이런 게 다 툴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끊어서 독해 수업도 할 수도 있고 뭐 애들한테 또 그거 칠판 자체에서 또 한글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영어만 보이게 할 수도 있게 해서 이제 애들이 수업을 또 별 하는데 뭐 이렇게 난잡한 수업이 아닌 정말 좀 깔끔하게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클래스룸 이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띄어서 이제 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언제 이거를 사용을 하냐면 저희는 사실은 커리 자체가 뭐 대부분 원이 그렇겠지만 이제 리딩 파트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그래머 2번 저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루는 이제 전체 주평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틀 중에 이제 리스닝 과제가 나가고 이틀은 복화 과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복화는 당연히 우리가 학원에 와서 단어 시험으로 칠 수 있지만 리스닝은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시험을. 어떻게 시험을 칠 수 있을까? 애들이 이제 리스닝을 학습을 해와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칠 것 같아요? 그쵸. 딕테이션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애들한테는 엄청난 뭐라고 해 자신감을 심어주는 테스트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학습을 해온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들려줘요. 그러면은 지네가 딕테이션을 해요. 그럼 자기들은 나 영어가 들려라고 착각을 해요. 들리죠, 당연히. 근데 당연히 이제 예습을 해왔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애들이 영어 문장을 쓰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빨리 자기네들이 이제 딕테이션 하는 힘이 생기면서 지네가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는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 영어 잘해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항상 그렇게 시험을 칩니다. 이제 시험을 칠 때 과제를 내줄 때요. 이제 우리가 아까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0문제라고 했죠. 그 20문제에서 이제 뭐 1번부터 20번까지 전체를 애들이 딕테이션 하라고 하면 그 스크립트가 내용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게 내지는 않고요. 20문제 중에서 뭐 3문제 정도의 이제 스크립트를 과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거기에 대한 딕테이션을 뭐 빈칸 채우기, 문장 전체 적기, 음원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시트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지를. 그거는 이제 듣기에서 우리가 시트지를 따로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빈칸 줄만 이렇게 있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제가 딱 3번을 들려줘요. 그럼 3번 들려주면은 그 3번 동안 한 문장 적고 그 밑에 해석까지. 그러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다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전체 학생에 대한 시험지를? 아니겠죠. 저는 항상 즉각적인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단어 또한 그렇고 듣기 또한 바로바로 이 클래스룸을요. 이제 열어가지고 바로바로 답을 띄웁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저는 음원을 들려주죠. 자기네들이 채점하고 해석까지 고치고 그러면서 문법 설명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제 대본에 나오는 문장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들어가니까는 또 그것도 학습 효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 리스닝에 대한 시험을 칩니다. 네. 더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 있습니까? 혹시 다른 없으신가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지금 프라임 안에 탑재된 이제 교재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빌드인 그론은 당연히 모든 정 교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프라임, 이제 이거는 프라임 교재거든요. 근데 이제 프라임 본사에서 만든 교재인데 이것도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6단계로 이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커버가 되는 교재인데 이것도 뭐 활용을 잘 하시면 되고요. 이 교재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클래스룸이라는 그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으로 수업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글리시 홀릭이라는 교재가 있고요. 토픽 잉글리시, 월드컴, 그 다음에 컴패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내용 자체도 어렵고 이제 이런 거는 상위반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잉글리시 피크닉, NCC, 알파 잉글리시, 스쿨. 저 마지막에 스쿨이요. 이제 저희 원에서 많이 활용하게 될 파트인데요. 스쿨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학교죠. 그 학교 내신 대비입니다. 학교 내신 대비라고 하면 저희는 영어 전체 지문을 달달 외우게 하죠. 그쵸? 달달 안 외우게 합니까? 예? 그쵸. 근데 이제 달달 외우게 하는 방법도 사실은 저는 교수법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제가 맡고 있는 바는 제가 조금 고집스럽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본문은 친구들이 한글을 마지막에 다 나왔을 때 영작을 완벽하게 하도록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는 친구들이 이제 총 뭐 2과나 3과를 전체 다 영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시험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제 프라임을 쓰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문 한 문장 다 이제 영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작 수업을 저는 먼저 들어갑니다. 문법 수업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영작 수업을 먼저 하고 이제 마지막에 문법을 했을 때 애들이 당연히 영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 이해력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되게 수고스럽죠, 사실은.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대비 때 한 학교를 16명을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전체가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80%는 영어 문장에 대해서 영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자신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프라임을 쓰기 이전에 썼던 그 교수법대로 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지치세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였지만 이 프라임 상에서는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영작을 하고 있는 이제 플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과제를 빈칸 채우기 1을 내주고 2를 내주고 나중에는 뭐 영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숙제로 과제로 나갑니다. 그럼 친구들은 한글 해석이 있고 또 음원이 들리기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영타를 치면서 이렇게 학습이 되죠. 그러면 그 학습을 한 거에 대해서 항상 학원에서는 시험을 치면 됩니다. 처음부터 영작 시험지를 딱 좀 애들이 기절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학습을 해온 빈칸 뭐 몇 단어만 비어있는 시트지를 주면은 이제 애들이 한글 보고 이제 짜집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간사 하나 넣어보고 전치사 하나 넣어보고 그러면서 뭐 형용사 비어 있으면 형용사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습이 점차적으로 이제 지문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쓰는 저희 학교에서 빠지는 23종인가 그게 교재가 빠지거든요. 네네네. 저는 항상 교과서를 친구 걸 가져와가지고 그쵸. 다시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주거든요.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원에서도 이제 정말 진짜 걔 혼자
잘 쓰지도 않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채택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본사 사장님한테는 전체 교과서가 다 들어가 있다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면 이제 프라임의 장점 하나가 본사와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돼요. 저희가 고객센터에서 뭐가 안 돼요 이러면은 그 본사 직원분께서 뭐가 안 되죠 하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세요. 아, 이거 이래서 뭐가 안 되었네요 하면서 이제 솔루션을 바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컨텐츠를 다 넣어주려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금 다른 원에서는 어떤 단어장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본사 직영이기 때문에 본사 교재를 올 이제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원장님의 지시에 아예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단어장의 종로에서 이제 워드샵 해가지고 ABC 세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두 쓰는 원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계세요? 아무도 안 써요. 어디 쓰세요? 아, 그거 쓰시는구나. 그럼 세 단계를 다 쓰고 계시죠? 사실은 난이도가 되게 낮죠. 그렇지 않나요? 원래 쓰셨는데 쓰시다가 별로여서 안 쓰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쓰실 생각이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네? 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워드샵 해갖고 ABC라는 3단계 레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M스쿨이라고 저희 커버도 그렇게 다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간판 종로 M스쿨을 달고 있는데 이제 단어쟁을 딴 거를 이제 좀 들고 다니면은 보는 시각적인 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본 적이 없을까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겁니까, 국장님? 아닌가요? 아, 예. 국장님께 샘플을 다 받아보시고, 저는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A, B, C 단계가 사실은 A는 1학년, B는 2학년, C는 3학년. 되게 이제 좀 요즘 크기로는 좀 크기는 한데요. 막 크진 않아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모습 보면 뿌듯하고 이런데 사실은 안에 이제 컨텐츠 복화 내용 자체는 좀 풍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ABC 단계를 다 끝나고 나면은 외부 단어장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외부 단어장을요, 혹시 계획을 하시기 이전에요, 이제 우리 프라임 내에서 있는 단어장이 쫙 깔려 있어요. 뭐 this is 복화부터 뭐 능률 복화도 있고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우선순위 0단어 많이 하시죠? 중등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도 있고, 그쵸? 부산에는 대파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계속 시험 쳐야 돼서 중심으로 먼저 시험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게 진행. 요즘 안 친다고 하는데 그거를 중학교에서 지금 제가 담당하는 학교 친구들이 중학교가 다섯 여섯 개 정도인데 네. 그 개 중에서 내 학교가 그걸 시험을 자체적으로 치고 있고 내신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제 말은 이제 꼭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안에 이제 컨텐츠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왕이면 프라임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장을 하면은 선생님들도 편하시고, 그리고 뭐 터무니없는 이상한 단어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순위 0단어부터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뭐 어원부터 해커스 단어장도 있고요. 뭐 토익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토플까지 커버가 되는 단어장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반부터 최상위반까지 다 커버가 되는 단어장이 정말 이렇게 분류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단어장을 만약에 이제 쓰시면은 친구들도 편하고, 그쵸? 굳이 이제 뭐 책을 가지고 다니되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또 학원에서 시험지도 뽑아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제 단어장을 고르시면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단어장을 먼저 사고 이게 탑재가 되어 있나 확인하는 것보다 그 전에 컨텐츠 단어장에 어떤 단어장 종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안에 컨텐츠까지 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단어의 내용이고 레벨이 어떤지도 다 하나하나 다 뜹니다, 편하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시기도 편하고요. 그거는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컨텐츠 뭐 활용 가능, 1일 과제 스케줄 확인, 그 다음에 과제 상세 분석 자료, 과제 수행 여부에 따른 점수 및 랭킹 확인. 이거는 이제
수업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친구들이요.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캘린더 있죠. 위에서 상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얘네들은 이거를 거의 이제 클릭을 해서 과제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달력에 자기가 어떤 학습을 해야 될지가 한 번에 뜹니다. 그럼 그거를 뜨면 애들은 이제 뭐 목요일날 어떤 과제인지 목요일에 클릭을 하면요. 목요일날 와서 시험 칠 거를 이제 프리뷰를 하는 거죠. 숙제로 과제로 해와가지고 이제 지네가 시험 치게끔 집에서 준비를 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뭐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되어 있는데 초록색은 그 학생이 지금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파란색은 이제 클리어. 자, 숙제를 다 했다는 거고 빨간색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숙제지만 클릭을 해도 자기네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있죠. 나 숙제 또 했는데 이거 또 복습하고 싶어. 그러면은 애들이 또 그에 맞는 컨텐츠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복화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자기들이 찾아서 들어가면 또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이거를 클릭했을 때는 클리어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시작은 되지 않거든요. 실행이.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찾아서 들어가게끔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분석 자료 확인은 이거 선생님 파트겠죠, 당연히. 이제 애들이 어느 과제를 언제 했고 누가 이제 미완료를 했는지까지 다 체크가 되는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요. 친구들이 소름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뭐 핵소름 막 이러잖아요. 이제 과제 확인을 했을 때 얘가 이 과제 하나를 하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하면서 얘가 어떤 단어를 틀렸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감시받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감시를 해줄게 얘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애들한테 나는 다 알아 너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애들이 긴장을 하고 학습을 해요. 그런 친구들 있죠. 온라인 일부러 그냥 하기 싫은 거 틀려가지고 막 하는 친구들.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확인을 한다 얘들아 이런 거를 한번 처음에 딱 보여주시면 애들이 이제 열심히 진정성 있게 과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리자 학습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정말 선생님들한테 이제 필요한 거죠. 프라임 스터디 아까 그 우리 빌드앤 그로우 레벨 분류표랑 다르게 이거는 저희 프라임 스터디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에 대한 이제 레벨 분류인데요. 이제 똑같습니다. 단계가. 그쵸? 0부터 9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컨텐츠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을 때 그 리스트예요. 레벨별로 0부터 9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반에 3학년이다 이러면 이제 6레벨을 클릭을 해서 이제 안에 내용 컨텐츠를 보시고 아 이거 우리 애들이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우리 애들은 3학년이지만 사실은 좀 레벨이 1학년도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반이. 그쵸? 그러면 1학년 거 하시면 돼요. 이 컨텐츠는 이제 반 수준에 맞게 정말 말 그대로 활용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이제 선생님의 그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1학년인데 고등학교까지 실력이 되는 친구들 있죠. 당연히 뭐 자사고나 민사고 특목고 이제 뭐 목표를 두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벨 7부터 9까지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플렉시블함이 정말 저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교재만 해야 돼가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마음껏 설정을 하셔가지고 애들한테 정말 질 좋은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자용에서요, 이제 단순히 애들 학습뿐만 아니라 레벨 테스트까지 다 커버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이제 여기에서 영어 테스트를 치면은 바로 결과표도 이제 로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성적표를 바로 뽑을 수도 있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제 굳이 선생님이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도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을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진행을 시킬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것보다 영역별로 이렇게 그래프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학원 시각적인 효과가 좀 많이 뛰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민 관리자 파트인데 이거는 이제 관리자 아이디를 받으신 선생님이나 강사용 아이디 받으신 선생님께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페이지는 학생용이랑 다를 게 없어요. 시작은. 근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는 여기 지금 정말 흐릿하게 보이지만 여기 끝에 보시면 이게 이제 어드민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애들한테 과제
제출부터 과제 확인, 그 다음에 시험지 출력까지 모든 게 이 아이콘 하나에서 다 시작을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한 몇 개의 아이콘을 즐겨찾기에 항상 놔두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다시 메뉴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고 거기 첫 화면에서 다 해결이 되게끔 선생님들이 그러면 상당히 이제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드민을 클릭을 했더니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학원 관리라고 뜨죠. 관리자 모드입니다. 근데 처음에 멘붕이 오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화면 띄웠더니 회색 바탕이에요. 그래서 뭐지 싶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 어디 들어가야 돼 했을 때 뭐 긴장하지 마시고 위에 있죠. 학원 관리, 학습 관리, 시험, 통계, 시험지, 옵션, SMS 해가지고 다 클릭을 해보시면 목차가 딱 뜹니다. 그러면 학원 관리의 첫 번째 반 그룹 강사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이제 반에 넣어주는 거죠, 친구들을. 그래서 이거는 학원 전체 친구들을 이제 반 그룹화 시켜가지고 이제 반별로 다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것까지. 학생 등록은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강사 등록까지 다 해주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나가시는 선생님도 이제 강사 취소까지 다 여기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강사님들께서는 학습 관리 있죠. 이 두 번째를 제일 많이 클릭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애들한테 숙제를 내주고 숙제 확인까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디테일 뭘 했는지, 몇 초에 끝났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학습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관리자용 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프라임 본사에서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상세하게 더 설명을 이제 붙여놨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디라 했죠? 나스에서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설명이 짜자작 나오니까 저보다 더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강사 학생 설정입니다. 이거는 애들 친구 반별로 이제 넣어주고 강사님들 등록시켜주고 대원 처리까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과제 일정 추가, 아까 제가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클릭하게 될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과제를 내주면요. 이제 사실은 이 과제 내주는 게요. 처음에 아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내보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 아이디 자체를 강사용 아이디 하나, 학생용 아이디 하나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내줘요. 그랬을 때 애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시 또 수정을 하고 약간의 이런 좀 실패를 우리가 거듭하면 이제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 성향에 맞게 또 과제 이렇게 내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과제 일정 추가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그 나스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조회, 아까 제가 말했던 무서운 파트죠. 애들이 핵 소름이라고 했던 그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상세 보기를 하면 누가 몇 시에 이걸 했고 이걸 학습을 하는데 몇 초가 걸렸네. 그리고 심지어 틀린 것까지 표시가 돼서 뭐 다 애들이 뭘 했는지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요. 여기서 저는 되게 좀 좋게 생각을 하는 게 애들 관리가 사실은 학생 관리잖아요. 학원 운영 자체가 관리를 정말 잘 해주는 학원을 이제 학부모님들을 믿고 맡길 텐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게 상세 내역 인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이제 애들 학습한 거에 대해서. 그럼 인쇄를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 학생이라든지 이제 부모님이 유별나게 좀 관심이 높은 친구들 있죠. 이거를 이제 월말 교재 끝났을 때 같이 동봉을 해서 얘가 이 학습을 쫙 했습니다. 비록 인쇄비는 조금 들겠지만 그런 좀 유별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덧붙여 주니까는 정말 여기는 우리 애가 뭘 했는지까지 알 수 있고 이런 좀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교재 관리로 이어지겠죠. 이제 교재 마무리했을 때 애들이 한 달 학습을 뭘 했고 이제 얼마나 이제 온라인 학습을 잘 했는지까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될 시험지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가요. 되게 저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인쇄 설정에서 보면요. 시험지 이제 컨텐츠를 뭘 할지 설정을 해놓고 선생님들께서 그냥 단순히 나온 순서대로 이제 애들이 그런 친구들 있죠. 꼭 단어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순서대로 외워버리는 경우 있죠. 영혼 없이 공부하는 애들. 순서대로 외우잖아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학습이 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확인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저는 친구들한테 꼭 말해요.
영혼 있게 공부해라. 니네가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정말 이런 입에 발린 말들을 하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을 저는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좋은 점이 문제 섞기라고 있어요.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스크램블 돼가지고 뭐 40개면 이 40개 순서대로가 아니라 다 섞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영한 설정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면 영한, 한영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또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만약에 애들이 학습한 건 40개예요. 근데 나는 한 20개만 내주고 싶어 하면은 20개만 또 시트지에 딱 정리가 돼가지고 시험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선생님 내주시면 되는 거고 되게 편리하죠. 이제 마지막 학습 옵션인데 이 부분은 뭐 기본 설정, 학습 옵션?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어떤 학습을 할지 반별마다 뭐 전체 똑같이 통일이 가도 되고요. 뭐 우리 이 반은 뭐 전체 다 학습 어떤 순서대로 다 하겠다 해도 되고 뭐 뺄 수도 있고요. 이제 애들 수준에 맞게 그런 파트고, 학생용 학습 매뉴얼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애들은 첫 화면이 이제 강사랑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캘린더를 제가 제일 많이 클릭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캘린더에서 이제 지네가 학습할 날짜에 맞춰서 클릭을 해서 학습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요, 이제 오늘 학습할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보컬, 리슨이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네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지네가 학습을 얼마만큼 했는지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럼 안 됐으면 이거는 파란색으로 안 넘어가겠죠.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아직 남아있으면 완료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애들은 다 클릭을 해서 파란색 클리어까지 이제 만들어야만 학습 종료가 되죠. 그 다음에 개인 학습 수행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클리어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을 했을 때.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운영 방안인데요. 좀 시간이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이게 빌드 앤 그로우거든요. 이제 레벨 아까 설명했던 교재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운영 계획입니다. 이제 뭐 우리 진주점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제가 이건 저희 초등 커리큘럼입니다. 초등과 중등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초등은 스피킹 위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등은 이제 내신 대비 최상위 반 같은 경우에는 또 내신 외에도 이제 뭐 특목고 진학이라든지 그에 알맞게 저희는 이제 레벨을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기 교재는 이제 초등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다 빌드 앤 그로우 교재입니다. 그리고 초등 지금 수업 커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까 중등이랑 크게 다른 거는 뭐냐면, 수요일 하루를요, 온라인 클래스라고 이렇게 따로 둡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라인 학습을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건 아까 뭐 제가 말했던 클래스룸 칠판 클릭해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 애들한테 수업 전에 이제 과제를 내주면 애들이 컴퓨터 랩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있고, 좀 이거는 이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프레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애들이 한 4일은 달리고 하루는 조금 힘을 빼서 좀 수업을 하고 이렇게 가고, 저기 밑에 G는요, 그래머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등부 중에서도 최상위 반 애들 친구들은 이제 이 온라인 클래스는 없고 그래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중등반 2016년도 컬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올 전체 종로 M스쿨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번에 이제 다시 재편성을 해가지고 컬이를 만든 경우인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문법 교재가 통합 교재로 이제 저기 7월, 8월, 9일에 보면 그래머 인사이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로 M스쿨의 교재 중에 문법 교재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끝내기도 부담이 없고 애들한테 이제 수업을 했을 때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뭔가 교재가 두꺼우면 우선 친구들이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 다 해야 돼 이런 느낌인데, 얇으니까는 이번 달은 애들이 확실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쪼개져 있는 문법 교재를 한 번에 이제 통합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교재로 저희는 이제 그래머 인사이드를 채택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다른 내용은 뭐 크게 다른 학원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서 이렇게 학년별로 되어 있고, 뭐 단어, 문법, 독해, 듣기 테스트 하는 거는 이제 이 형식으로 항상
똑같은 사이클로 저희는 돌아갑니다. 단 이제 반별로 다르게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중등의 이제 주에 이제 그래머 2번, 리딩 2번. 아까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 평가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단어와 그래머, 리딩 시험을 해서 애들이 총 시험지 3개를 칩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으로 애들이 만약에 최상위 반 같은 경우에는 50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50개에 대한 이제 100개에 대해서 이제 50개만 저희가 골라가지고 시험지를 하나 만들고, 그래머는 이제 또 애들 그래머 학습한 거에 대해서 뭐 구문 독해라든지 아니면 뭐 영작으로 해가지고 패턴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험지를 만들고, 리딩도 이제 거기 안에서 뭐 독해 시험 또 영작 시험 아니면 뭐 수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총 3개를 시험을 금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키포인트 1, 2까지는 뭐 다들 선생님들 학원에서 비슷하게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문 독해 과제라는 게 있는데, 우선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기 계시는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독해 과제를 어떻게 나가고 계십니까? 독해 과제를. 수업 시간에 저는 수업 시간에 그냥 바로 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숙제로 보통 내주는 애들이 대충 해갖고 오니까 대문 앞에서 바로 해석을 하는. 그쵸. 해석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경우. 밑에 이제 해석을 적는다. 그러니까 노트를 그러니까 해석 노트를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맞게. 네, 거기에 그러니까 전체 지문은 다 아닐 테고 분명히 문장을 전체 지문을 다. 전체 지문. 아, 그렇게.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과제가요. 독해 이제 만약에 한 지문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한 지문이 스타트 되기 이전에 이제 과제로 시트지가 하나 나갑니다. 그거를 저희 원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비포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하기 이전의 과제라고 해서 그 과제 시트지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줄로 짝짝짝 되어 있어요. 근데 크게 이제 위에는 영어 지문을 적고요. 밑에는 해석을 적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비포 과제에서 이제 그 시트지에 우리가 배울 지문에 대해서 영어 문장을 싹 다 적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해석을 또 한글 해석을 다 해서 오면은 애들이 이제 그게 레디가 되어 있겠죠. 독해 수업하는 당일날.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이제 뭐 리스닝 시간에 리스닝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은 애들한테 지나다니면서 비포 과제 이러면 애들 다 레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포 과제 그 시트지를 애들이 다 줘요. 그럼 저는 그걸 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수업을 해요. 애들이 비포 과제 한 지문에 대해서. 그러면 구문 독해라든지 문법, 전체 뭐 수거라든지 뭐 단어까지 다 들어가죠, 독해에서. 그럼 애들이 분명 형광펜, 빨간펜으로 필기가 다 되어 있지 않을까? 다 되어 있겠죠. 그러면 또 그 지문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가는 게 애프터 과제라고 해요. 그 애프터 과제에서는 뭘 하냐면요. 애들이 또 한 번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필기를 한 거에 대해서 영어 지문 주고 필기를 옮기는 거예요. 그 작업을 제가 왜 하냐면 보시면 왜 또 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한 번 수업하고 나면 절대 한 번 다시 안 봐요. 잘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애프터 과제를 하니까는 애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한 거를 한 번 보고 자기가 그 전에 프리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지문에 대해서 3번을 총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이 늘어나는 그 독해 실력이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보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종로 M에 와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내가지고 전체 영어과는 이렇게 진행을 하자 해서 저희 영어과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애들이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비포가 뭐고 애프터가 뭐고. 이제 그런 것도 항상 시작 전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적응 기간도 충분히 두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독해 한 지문에 대해서 아니요, 노트가 아니고 그 시트지를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A4 용지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나눠줘요. 저희는 노트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를 네? 그 시트지가요 철로 안 하고요. 애들이 이제 비포나 애프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한 지문에 보면은, 제가 오늘 그 교재를 들고 오려고 했는데 저희 원을 못 들리고 바로 와가지고, 그런데 교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교재면은 이제 이렇게 한 지문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한 지문을 하고 나면 애들한테 뭐 이쪽은 지문이고 이쪽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붙입니다. 비포 애프터가 붙여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든 지문마다 애들이 before after 가지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교재가 터집니다. 예, 터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우리 큰 스탬플러 있죠. 그걸로 찝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항상 저희는 리딩 교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지만 3배, 4배로 불려져 있어요. 예, 그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대 효과는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사실은 독해를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독해 지문을 많이 푼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지문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가져가는 거. 그리고 어차피 패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은 또 나오면 그 패턴대로 이제 애들이. 근데 그 패턴을 익히는 거는 해석을 한다고 패턴을 익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잡아준 패턴에 대해서 애들이 한눈에 왔을 때 이미지화 시켜서 딱 보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그래서 저는 저희 원의 친구들은 항상 필통에 형광펜, 빨간펜은 무조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애들이 이미 수업 전에 형광펜, 빨간펜, 연필, 지우개가 레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학습 습관을 그렇게 하도록 그게 우리 룰이라고 정해놓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독해 수업을 할 때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처음에는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학습 습관을 이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자리 잡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애들도 자기가 이제 어려웠던 문장이 이제는 또 하니까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도 해석이 술술 되는 거를 보고 뭐 별말 없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친구들이 뭐 힘들어서 뒤에 제욕은 하겠죠. 항상. 하지만 이제 제 앞에서는 아 좋아요라고 이제 말하는 강압적인 선생님입니다. 좀. 자, 그래서 이렇게 독해 과제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획안인데요. 뭐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팁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사실은 이 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자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고요. 그 1, 2, 3, 4, 5번 중에 보면은 1번 있죠. 학생들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저희 원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생각에는요. 이 온라인 프로그램 때문에 친구들이 회원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온라인 과제는 철저히 보조 역할을 해야 되지 얘가 메인이 되어가지고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학습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이걸로 애들이 힘들어해서 학원 못 다니겠어 얘기가 나오면 이제 원에서는 큰 이제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왜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충분한 친구들한테 설명과 그러니까 호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때 이제 간간히 한번 가감하게 책을 덮고 이제 이 온라인을 켜가지고 저희가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부 예비중 같은 경우에는 예비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애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흥미 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상위 반도 똑같은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생님이 재밌게 온라인 프로그램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좀 수업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또 받아들이기도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3번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잘 어떻게 이제 선생님 너를 안 괴롭혀 줄 거야. 이거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재밌게 우리 영어 공부해보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 그 친구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랭킹 3입니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딴지 걸었다고 하는 친구 있죠. 아 해봤는데 저거 짜증나요. 막 이랬던 친구. 지금 자기가 3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작 전에 가제검사 실시라는 거는 초반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선생님이 항상 가제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애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만 이걸 소홀히 하지 않고 아 항상 내가 이거는 학원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라고 인식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초반에는 좀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항상 이제 아까 띄어나거든요. 나는 네가 몇 초 했는지 알고 뭐 틀렸는지 안다는 거 그걸 띄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쉽지만 저희 그 종로엠스쿨 단어장을 여기서는 아무도 안 쓰고 있다고 하셨지만 저희 원에서는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라임 저희 이제 원장님들과 이제 본사 직원들께서 프라임 본사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탑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탑재가 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ABC 이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보면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공급 정책 부분은 이제 국장님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